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경하면 꼭 따라오는 단어 문경세제. 그만큼 문경세제는 문경에서 가지는 의미가 큰데요. 그런데 이 문경세제만큼이나 문경을 대표하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고향이 문경이다 보니까 문경에 가면 어떤 거 먹어야 돼? 라고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요, 쉽게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지요. 오늘만큼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보시죠. 골목골목 안 가본 곳이 없고 입맛까지 까다로운 문경 토박이. 그가 직접 추천한 메뉴는 뭐가 달라도 다를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맛을 선택할까요? 문경에 오시면 꼭 한번 들려봐야 될 곳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픽한 메뉴는 바로 족살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제가 족살찌개를 소개하고 싶은데 네네네. 어떻게 다른가요? 거정석이란 돌을 갈아서 돼지하고 소한테 갈아 먹이는데 거정석 돌에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먹고 자란 돼지 앞다리 살로 만드는 찌개입니다. 뭔가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네. 맛있게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맛있겠다.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야, 물을 드리고 찌개는 고기는 익혔고요. 네네네. 두부랑 버섯만 익혀 드시면 돼요. 야, 반찬이 정말 깔끔하고 정갈한 것이. 여러분, 요즘에 관광지 수준이 이렇습니다. 아니지, 문경이 이래요. 아우 참. 문경 약돌돼지를 주제로 차박하게 끓여내니 비주얼 일단 합격. 문경에 오시면은 약돌돼지, 뭐 약돌 한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약돌이라는 것이 거정석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거정석을 곱게 갈아가지고 돼지나 소에 먹이면 잡내가 없어지고 특히 육질이 쫄깃쫄깃해지고 제가 딱 먹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큰 탄광이 있었던 문경. 그때의 광부들이 고단한 일상을 위로하며 즐겨 먹던 음식이 바로 족살찌개. 지금은 문경 전통 음식으로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요. 제가 좀 이게 편식을 해요. 이 돼지 비계 같은 걸 잘 골라서 먹거든요. 그런데 이 비계는 또 엄청 쫀득거려요. 아, 이거 어떡해. 아, 참. 일반 찌개와는 달리 비릿한 맛을 없애고 쫄깃하면서도 고소함까지 더해 전국적으로 인기 많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덕분에 문경 관광 필수 코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남은 국물로는 다양하게 비벼 먹을 수도 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즐기기 딱 좋은 음식 중 하나라고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먹다가 생각난 건데 네. 대부분 이렇게 고기를 구워서 드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문경 네. 약돌 네, 됐잖아요. 네, 약돌 네, 한우.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문경에 족살찌개가 유명하죠? 예전에 강부들이 많다 보니까 한강을 캐거나 목이 갈갈하다 보니까 돼지고기를 많이 드셨는데 네. 돼지고기는 실제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서민들이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싼 부위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사가지고 국을 끓여서 대가족이 많다 보니까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기쁜 뜻이. 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좋지만 그래도 사장님께서 많은 분들 족살찌개 좀 찾아달라고 네, 네. 홍보 한번 하시죠. 네. 문경시장에 놀러 오시면 족살찌개 꼭 맛보러 오세요. 그거 하셔야 돼요. 샵 족살찌개 이렇게 네. 해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요. 네. 네, 여러분 족살찌개 맛보러 오세요. 따뜻한 날씨에 이젠 배까지 불러오니 여기가 문경 나과. 근데 어째 2% 부족해 보입니다. 아, 좋다. 배도 부르고. 아, 근데 아쉽다. 사실 그 바글바글 찌개는 그냥 아유, 정말 아쉽습니다. 네. 그 아쉬움을 달래러 문경에 와인이 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문경이 고향인데 와인이요? 어떤 술도 가리지 않는다는 대표주가 그런 그가 놓친 술이 있다는 말씀. 문경 특산품으로 만든 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옆에 보니까 이 술을 만드는 증류 기계 같기도 하고요. 옥통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문경에서 이 향을 맡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오미자로 전통주 중에서 지역 특산주기 때문에 와인도 만들고 그 버블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증류주도 만듭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문경의 대표 특산물 중 하나인 오미자. 9월 말에 수확한 오미자를 착즙한 후 6개월간 발효하게 되는데요. 이후 1년이란 숙성 과정을 거쳐 비로소 오미자 와인이 완성됩니다. 와인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설명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더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와인 여기 공장을 하시게 되셨어요? 30년 정도 이제 외국인들하고 세계적인 그 술을 만드는 걸 이제 같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미자를 찾은 거죠. 맛도 5가지 맛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하고 잘 궁합이 맞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문경이 그 품질도 제일 좋고 네. 생산량도 제일 많고 네. 그래서 이제 문경을 오게 됐습니다. 운전을 해야 되니까 쉬우면 안 될 거고 향이라도 빨리 맡고 네. 싶습니다. 향만 맡아도 느낌이 확 옵니다. 네. 네. 오미자의 효능을 살리고 특유의 맛과 향을 담아 와인과 증류주로 만들어낸 곳. 그 노력의 결과로 다양한 상패는 물론이고 제품에 대한 좋은 평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아, 색깔이 이쁘다. 예. 이 향긋한 꽃내음 같기도 하고요. 그 안에 또 달달함도 있어요. 어쩜 좋아. 참. 향으로 맡기 너무 아쉬운데요. 방송 쳐볼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알기만은 너무 아까운데요. 대표님, 앞으로 이 와인에 대한 포부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뭐 생산 시설과 이제 견학 체험 시설을 더 보강하고 해서 그 문경의 명소는 물론이고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 예정입니다. 문경, 그리고 문경 옆에 문경 와인이라는 그 브랜드들이 있어서 뭐 반갑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대표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부들의 한 끼 식사가 문경 대표 음식이 되고 5가지 맛을 낸 특산물은 새로운 맛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그 변화 속에서 문경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문경의 맛을 일부만 보여드렸는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 좋은 계절 문경의 맛을 찾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 오늘 제가 이렇게 인사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요. 오늘 인사가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분께, 누구에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연습을 많이 하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가보죠.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이웃에게 건네는 다정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인데요. 우리 동네 돌봄단들이 함께 뜻을 모아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 가구를 발굴해 고립을 예방하는 원주시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현장으로 함께 가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대한적집자사 봉사관을 찾았습니다. 모락모락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주방 안. 고요한 아침을 깨우듯 많은 이들이 모여 있는데요. 바로 맛있는 삼계탕 요리의 한창입니다. 봉사활동 중이에요. 행복해 보이죠? 행복합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닭을 다듬고 재료를 넣어 푹 끓여낸 삼계탕을 정성껏 포장하는데요. 과연 누굴 대접하려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나선 걸까요? 야, 오늘 제 맡은 바 소임이 삼계탕에 예쁘게 맛있게 팔아 올리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닭이 나와도 계속 나와요. 오늘 얼마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삼계탕 닭이 600마리입니다. 그럼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오늘 많고 많은 일 중에 네. 왜 삼계탕을 하셨어요? 이제 어버이날 맞아서 그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보양식. 근데요, 또 우리 다 주부님들이 많이 봉사원 분들 중에 계시거든요. 네.
삼계탕 맛을 또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할까 뭐 이런 비법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냥 네. 대접은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삼계탕 육수를 어제 하루 종일 거의 10시간 정도 고았어요. 정성스러운 손길엔 삶의 무게를 나누고 싶은 따뜻한 마음까지 묻어나 있는데요.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닌 묵묵히 안부를 건네는 진심을 담는 중이죠. 오늘은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함께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삼계탕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는 아무 탈 없이 편안한지 이웃끼리 안부를 묻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주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죠. 5개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6개 단체가 동참해 원주시와 손잡고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1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서 실직이나 폐업이 증가함에 따라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세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실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주시 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네 돌봄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집수리, 따뜻한 온돌 사업, 정서 지원 등 가구 특성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봉사원들이 이렇게 삼계탕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 봉사를 하면서 그런 분들하고 대화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품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따뜻한 뭐 사람의 어떤 온기, 대화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봉사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들이 모여 누군가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믿음 하나로 서로의 마음을 따스하게 덮이는 중입니다. 여기가 가장 힘든 자리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신 거 맞죠? 네, 안녕해요. 제가 봉사를 한 지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면서도 봉사를 하고 나면은 너무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들면서도 그냥 자꾸 하게 돼요. 네, 말만 힘들다고 하시지 이미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해요. 네. 얼마나 남았어요, 이 닭은요? 아직 6 소철 2번 더 끓여야 돼요. 그 몇 마리 남은 거예요? 300마리. 이제 절반 한 거야? 예. 이 뜨끈한 한 그릇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요. 근데 또 이번 봉사는요, 그동안과는 조금 다르게 안녕하세요 이런 봉사잖아요. 이건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안부를 묻는 그런 인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잘 계신지 지금까지 매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올해도 안녕하신가 그런 생각 때문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년. 그럼 저희도 한번 안녕하세요 서로 안부를 좀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로 건강하신가요? 하고 인사하는 거 아닐까요? 전부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는 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하나하나 포장해 이제 이웃 어르신들에게 전달하게 되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모두가 함께 준비한 삼계탕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혼자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이 한 그릇은 그 자체로 마음을 건네는 인사죠. 자, 이제 우리는 삼계탕이 식기 전에 가장 맛있을 때 드실 수 있도록 배달을 해야 합니다. 화이팅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곧 갑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삼계탕을 들고 저도 함께 배달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은 곧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따뜻한 인사인데요. 원래가 봉사 회원들 너무 좋고 어디서 다 좋은 분들만 보내는지 몰라요.
저희가 이제 어머니처럼 혼자 계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주위에서 찾고 있거든요. 어머니 주위에 뭐 지인들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 어려움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기 저희 이쪽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가 삼계탕 맛있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아, 잘 먹을게요. 맛있게 식사하세요. 네, 감사해요. 원래 적시나 저기 저 솜씨들 다 좋잖아요. 맛있게. 특별히 오늘 제가 파를 좀 올렸어요. 더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요. 이처럼 작은 관심이 바로 우리 이웃의 고립을 막는 연결고리라 할 수 있죠. 어르신들에겐 찾아와주는 이들이 반가운 손님이자 고마운 말동무라 할 수 있는데요. 좀 보충하시라고 적십자 봉사회에서 그 삼계탕을 좀 가져왔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좀 와서 말동무가 좀 돼드릴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아우 오시면 좋죠. 우리 드물게 짠데 이게 복지산 선생님이 그래도 오고 이래서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앉아서 떠들고 그러지 뭐 누가 와요? 쟁일내도 뭐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유 관광객 아니래 전부 한 그 집안도 잘 아는 거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뭐 고마운 거는. 여기서도 또 해야죠. 일동 차렷.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인데요. 삼계탕 배달과 함께 이웃 가구마다 방문해 문고리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많네요. 저도 행복하거든요. 앞으로 이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사각지대 발굴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봉사를 더 세밀화해서 좀 할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미디아트는 기운 생동 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같아요. 생기를 불어넣는 것. 기운 생동하는 자체가 몰입감을 줄 수 있고, 그래서 미디아트는 움직인다는 것. 생명, 마치 생명을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람자들은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미디아트는 생명이다. 산수는 개인적으로 창작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게 원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랄까? 기술 시대에 우리는 뭘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산소극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쉼이라고 하는 게 산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영상이 나와서 체크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다른 공간들에 들어갈 작업들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요, 스케치를 합니다. 관련된 산수 고전이와 자료들 찾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잉을 좀 많이 하거든요.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드로잉이 이제 돼서 확정이 되면 3D로 들어갑니다. 산소극장 자체는 제 고향 산수도거든요. 유년 시절의 어떤 삶,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과의 그 자연 속에서 사는 그런 기억들을
이제 되새기면서 산소극장이라는 주제로 해석을 한 겁니다. 역사에 대한 그런 이해, 그 다음에 사람들의 기억에 대한 기억의 소중함에 대한 그런 아마 광주가 기억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의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큰 박수로 자리해 보시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술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 연결시키고 다른 문화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텐데 미디어 아트는 그것을 가장 증폭시킨 그런 미디움이 미디어 아트라고 봤을 때 이남 작가는 거기에다가 인간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인간이 아니고 문화와 기억과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소중함을 이해하는 인간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 따뜻한 연결 이런 것들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카피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살던 산수라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제가 태어나서 유년 시절 어떤 삶의 어떤 공간을 표현한 거예요. 족자는 산수, 족자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게 태동 또 탄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생명 그 속에 살고 있는 내 모습. 오브제와 실제 어떤 연결시켜서 더 실제 산수를 강화시킨 거죠. 오브제 실제 나무를 바위도 넣고 또 나무도 넣고 또 물도 실제 하면서 단편적으로 보는 그 미디어 아트에서 관람자들이 입체적으로 공간을 거닐면서 이 산수를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저 산을 아버지와 같이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 그래서 리어카 소리가 납니다. 저 산에서 폭포가 있고 그런 표현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틋함, 또 미안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수 있죠. 어떤 한 단편입니다. 제 삶의 어떤 단편을 작품으로 표현하는 작품. 위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꿨던 그렇지만 갈 수 없었던 그런 이상향의 공간들을 이번엔 아버지와 어머니란 모티브로 가져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란함보다는 아마도 굉장히 따뜻한 햇살 같은 그런 전시였던 것 같고 실제로 전시장에 햇살이 또 보여요. 작품이 화려하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부 작은 요소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 관객들은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코 최첨단 테크놀로지를 써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작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애정 또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정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결합됐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전시가 나온 것 같고요. 미디어 아트는 점점점 더 화려한 테크놀로지를 경쟁하듯이 그런 전시들은 전 세계에 많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세대를 초월하는 따뜻함을 우리 관객들로부터 다시 일깨우면서 그래서 진정한 몰입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전시 이런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될 거고 그게 이번 전시가 갖게 되는 그 힘인 것 같고 꼭 좀 봤으면 싶어요. 산수극장은 어떻게 보면 2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모라일체. 그래서 이 공간에서 샷 스크린을 설치하고 또 공간의 전체 매핑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느림의 미학, 빠른 시대에 차분히 좀 사유화할 수 있는 공간, 그 미디어트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소극장에서 좀 쉬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디님, 제가 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뭐요? 이거 릴스인데 완전 재밌어요.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진짜 재밌는데요? 그쵸? 찍고 오세요.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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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같이 갈게요. 같이 가요. 어디로 가야 되죠? 거기 보니까 마트 같더라고요. 마트요? 네, 그럼 마트로 자요. 같이 가시는 거죠? 갈게요. 같이 가는 거죠, 진짜? 갈게요. 또 차 타요, 일단. 먼저 가 계세요. 저 갈게요. 꼭 같이 와야 돼요. 영상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시내의 한 마트 주차장이었는데요. 오, 저기 계신 것 같아요. 저기 계신 것 같아. 오, 저기서 뭔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춤추고. 저 오늘 진짜로 릴스도 배우고 같이 춤도 추고 춤도 배우고 저 진짜 다 할 거예요. 어디 가셨지? 갑자기 사라지셨어. 민경 씨. 네? 아까 나가는 거 봤어요. 빨리 쫓아가야 돼. 어디로 갔어요? 오늘 차 타고 나갔어요. 빨리 쫓아가야 돼. 차 타고 가라고요? 지금 가요? 그냥 가요? 쫓아가야 돼.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가요? 쇼폼 주인공 찾는 일이 도통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랴부랴 차를 타고 쫓아간 곳은 제주 시내에 위치한 은행이었습니다. 진짜 여기라고? 조용한데?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떡떡.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네. 아까 마트에서 춤추시던 분 맞으세요? 네,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네, 과장님. 네. 텐션이 장난 아니세요. 아이고 아니요. 제 자리 뺏기겠어요 지금.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네.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네. 저는 그 지금 은행에서 디지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좌동윤이라고 합니다. 좌동윤 과장님은 은행에서 콘텐츠와 전혀 관련 없는 온라인 쇼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쇼폼 요정이 되신 걸까요? 저희가 기존에도 제 SNS 채널을 운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뭐 어떤 다른 기업들 아니면 다른 기관들과 뭐 차별성이 딱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뭔가 좀 특별하게 정말 텐션 높고 정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좀 흥분되고 영상 보면 흥분될 수 있는 그런 좀 채널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저희 대장님께 가서 제가 특별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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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 hearts that's what I'm on yeah Come give me something I can feel
혹시 이 상품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의견을 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밈 중에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트랄랄레 트랄랄라 뭐 퉁퉁퉁퉁 사우루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밈이 있어요. 트랄랄라 트랄랄레 레몬백 이것도 괜찮은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 분도 또 혹시 있으신가요? 자린고비 컨셉에 좀 같이 곁들여서 네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상큼하고 맛있다. 자린고비 컨셉으로 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좀 더 뭔가 우리가 극대화시키고 좀 더 효과를 좀 더 좋게 만들려면 한복을 아예 한 벌, 두 벌 정도 빌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촬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으세요? 방금 하나 떠올랐는데 네네. 그 자린고비는 밥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레몬이다 보니까 최신 유행하는 밈에서부터 클래식한 감성을 담은 콘셉트까지 창의적이고 신선한 의견들이 회의 내내 오가는데요. 그냥 지켜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껴서 함께하고 싶더라고요. 아니 아까 회의하는 네. 모습 지켜봤는데 네. 분위기 장난 아니던데요? 아 예. 좀 끼고 싶어요. 아 정말요? 네. 저희가 끼면 영광이죠. 아 저도 근데 네. SNS 춤 좀 출 줄 알거든요. 아 정말요? 네. 리액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 보여줘! 아 노래 있어야 되는데. 아 네. 피디님 노래. 바나나. 눈 맞췄어. 어떤가요? 합격 레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가르쳐 고맙습니다. 같이 함께 인사하는 걸로. 버스 빠바바 붐버스 치킨 바나나 치킨 바나나. 회의도 끝났겠다. 이제 남은 건 촬영뿐인데요. 자린고비 컨셉에 맞춰 복장까지 제대로 갖추며 촬영 준비를 마친 쇼폼 요정들. 그런데 과장님 옆에서 합을 맞추고 있는 이분은 누굴까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릴스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은 아닙니다만은 항상 스타를 꿈꾸고 저희 자덕윤 과장이랑 항상 콤비를 맞춰가지고 저희 회사의 홍보를 위해 가지고 몸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텐션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이분들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겠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쇼폼 요정들의 연기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시죠. 또 한 번 더 하시오. 너무 많이 먹으면 시오. 상큼하다. 누가 콤비 아니랄까봐 합이 척척 맞는데요. 과연 완성된 영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과장님 진짜 열정이 대단하세요. 아닙니다. 저도 혹시 출 수 있을까요? 저 빨리 추고 싶어요. 그쵸, 뭔가 끌어오르시죠. 네, 춤추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민경 씨를 위해서 저도 한복을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제 한복이요? 예, 옷 갈아입으시고 신명나게 춤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제 한복까지요? 예. 제 한복이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가시죠. 고고! 고고. 가죠, 렛츠고. 제 한복도요? 가시죠. 이리 오너라. 조금 당황스러워요. 제가 오늘 한복을 입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준비. 1, 2, 3, 4. 우선 제주라는 글자 그리고 농업이라는 글자를 듣기만 해도 저희 이런 조직이 어떤 기업이 생각날 만큼 그렇게 정말 이 저변에
좀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영상을 보면서 아까 그 리포터님께서도 이게 텐션이 올라가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누구나 보더라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 그리고 이런 정말 높은 텐션으로 또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SNS 채널을 꾸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언제나 유쾌하게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쇼폼 요정들의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응원합니다. 산업도시 울산의 안전은 우리가 지킨다. 대형 화재와 폭발 같은 특수 재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울산 맞춤형 특수재난훈련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이끌어갈 특수재난훈련센터를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지난 4월 10일 남구 부곡동에 울산 특수재난훈련센터가 준공됐습니다. 그동안 울산에는 소방교육기관이 없어 타 시도에 소방학교에 위탁하여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울산 지역의 특성상 폭발이나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이 자주 발생했는데 자체적인 전문훈련 시설이 부족해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 훈련센터가 개소함으로써 이러한 특수재난에 대한 실질적인 훈련이 가능해져 그동안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 울산. 그 이면에는 지난 5년간 전국 국가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는 불명예가 뒤따랐는데요. 이제 특수재난훈련센터의 준공은 국가공단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첫 프로그램이 얼마 전 진행됐습니다.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동남아 등 8개국의 소방대원과 안전관리자가 참가한 국제항만 유해물질 대응과정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동구 연포보드 선박 폭발 사건 기억하시죠? 울산의 경험을 교육에 풀어냈습니다. The second priority, incident stabilization.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임주열 소방경. 임주열 소방경뿐만 아니라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7명의 강사들 모두 자체적으로 영어 교재도 만들 만큼 실력이 뛰어나시다는데요. 알다시피 교육 대상자들이 항만에 있는 종사자들이고 항만에 있는 소방관들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항만 견학과 함께 항만에 좀 더 최적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싶다 해서 울산이 낙점받았고요. 저희가 항만 견학이라든지 항만의 안전 관리부터 시작해서 항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 사고 대응에 관해서 이론부터 실습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 공적개발 원조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그램 추진기관인 주 싱가포르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올해 1월에 교육과정 위탁을 승인받아 지난해부터 훈련시설을 설치하고 교육과정 설계 및 교관 양성, 그리고 교육생 선발까지 바쁘게 준비해왔습니다. 여기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 In three directions. 근데 여기 원래 처음에는 안유변을 제시했는데 암모니아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인지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얘기해요. 임주열 담당자가 교육생과 한참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항만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어디로 어떻게 출동해야 더 효율적일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훈련은 저희가 항만에 특화해서 항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학사고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초기 대응 조직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 교육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동남아 지역은 글로벌 해상 수송의 33%를 차지하는 주요 지역이지만 항구 안전관리는 유럽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해상 수송 품목이 화학 제품 같은 위험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I am so impressed with the facilities here. It's beyond my expectation when I come to the Ulsan Fire Training Center. I've seen the facilities. For me, it's a very world-class facilities, and I am so impressed.
And besides that, we are also gaining more knowledge. So yeah, it's good for our country. Maybe for all of the good things, after this training, we can go back to my country and maybe there are something good we can implement in, to improve our practice there. Yeah. 이제 저도 이제 통역을 하러 왔지만 사실 제가 교육을 받는 것보다 옆에서 더 집중을 하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프랑스의 유해물질 대응 분야 교관 2명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연포부도 선박 폭발 사건을 살펴보며 유해물질 사고 대응에 관해 유럽의 기술과 정보도 공유합니다. 그 교육 과정 중에 우리가 누출 물질을 측정하는 시시설한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떤 원리로 작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이곳 특수재난훈련센터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다양한 훈련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요. 저희 특수재난훈련센터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산업화재 대응을 할 수 있는 훈련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불을 붙이지 않고 원거리에서 안전한 위치에서 화재 구현이 가능합니다. 규모도 규모고 장치 하나하나의 안정장치 그리고 실제 화재를 구현하는 성능이 거의 세계 어느 시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첨단 시설에서 안전하게 효과적인 화재 진압 방법을 익힐 수 있겠죠? 이곳은 실화재 훈련장입니다. 실화재 훈련장은 구역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가정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한번 화재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불이 납니다. 보시다시피 리모컨을 활용해서 원격으로 모두 훈련 시설을 제어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벽의 내와 성능하고 일반 감지기, 가스 감지기라든지 그런 안전 장치들이 전체적으로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소방관의 안전 또한 도모할 수 있습니다. 훈련도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방관들의 안전이죠. 안전 확보가 된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면 소방관들의 화재 현장 대응 능력도 저절로 쑥쑥 높아지겠죠. 이론 교육을 끝내고 이번엔 실습 교육이 시작됩니다. 먼저 교관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They're gonna set up the decontamination center, right? And here the two guys are group 4. They are mitigate and rescue the contaminated victims. Okay? So you remember which team are you in and what they gonna do. 시작하겠습니다. Give them a big crowd. 자, 지금 훈련 상황은 화학물질을 옮기는 화물차에서 화재가 난 상황입니다.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고오염 구역에 들어가 화재 진압부터 시작하는 진압팀. 소방 호수를 조준 발사해 치솟는 불길을 잡아봅니다. 마치 실제 현장처럼 긴박감이 느껴지죠.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화물차에 다가가 물줄기를 쏟아내지만 불길이 도통 잡히질 않습니다. 한참을 고군분투한 끝에 점점 사그러드는 불길. 드디어 불길이 잡혔습니다. 시범 교관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던 현장. 다시 봐도 대단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과목들을 다 녹여서 만든 시나리오라서 배운 거를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고 다시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만들었습니다. Because this area is a hard zone. Yeah, good point. 끊임없이 질문들이 이어지는데 자신의 나라에서는 베테랑 소방관들이지만 새롭게 배울 게 많습니다. Yeah. They start in Korea to do the level 1 of hazmat, and then in June they come to France and will do the level 2. And we are here to see the teaching, and so we can adapt. There's like a continuity between the level 1 in Korea and the level 2 in France. Okay, fire team is ready.
이번엔 교육생들의 차례인데요. 이 모든 게 훈련 상황인 걸 알지만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관들이 팀마다 따라 들어가면서 보조해주고 지시해주고. 오케이? After this one. So we are gonna two times. Okay. Let's go. Team 3, are you ready? Team 4, okay. On the team, checking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ouble cross check. Yes, go.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의 장비를 체크합니다. 1830. 먼저 망원경으로 사고 현장부터 파악하는데요. 상황 파악을 끝낸 대장의 지시에 따라 팀을 이뤄 움직이는 교육생들. 각자 맡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 봅니다. 일단 오염 확산 방지를 막기 위해 출입 통제선부터 설치하는데요. 안전 확보가 끝난 다음 앞서 배운 대로 오염된 피해자를 옮길 제독소도 설치해 봅니다. 제독팀이 피해자를 구하는 동안 화재 진압팀은 화재 진압에 힘을 쏟는데요. 천천히 하나하나 배운 대로 훈련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훈련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This is a usual thing, but the strategy and the tactics used by the Koreans is very much different from the Philippines. So it's like we learn something new, we'll bring those good practices here to the Philippines. So it's new ideas is great for us and would benefit the Filipino firefighters. 오늘 훈련은 가상의 훈련이지만 실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최적의 훈련 시설을 활용해 훈련 효과를 높일 수 있었고요.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생들의 현장 대응 능력에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들에게 우리 한국, 우리 울산 소방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성과는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교육생들에게도 모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울산 특수재난훈련센터가 세계적인 훈련 기관으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